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예비 중학생들 위한 영상인데요. 중학생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또 중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첫 번째, 서로 다른 초등학교의 출신들이 모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중학교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하나의 중학교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서로 다른 초등학교의 문화가 모여서 새로운 중학교 문화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께서는 무슨 그 초등학교나 이 초등학교나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사실은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렇게 다른 초등학교가 모여서 하나의 중학교의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이것처럼 크게 변화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은 하시죠. 과연 내 아이가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서로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생각도 다른 이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3월 달에는 정말 긴장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적응을 잘 한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또 수업 시간이 달라지죠. 초등학교 때는 40분이었는데 5분이 늘어나서 45분간 수업을 하게 돼요. 초등학교 때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동안 수업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렇죠. 집중력이 조금 더 높아져야겠죠. 45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조금씩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목마다 담당 선생님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죠. 담임 선생님이 주로 지도하셨던 초등학교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해당 과목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수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거의 모든 과목을 다 지도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애들이 과제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국어 선생님 따로, 수학 선생님 따로 다 각자 따로따로 수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과제를 내주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학습량이 늘어나고 또 사용하는 단어들이 전문적인 용어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 성향도 달라지고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마다 담당 선생님이 달라진다라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때는 아주 새롭고 좀 재미있고 선생님이 바뀌니까 이런 이야기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초등학교 때와는 너무 달라져서 적응하기가 조금씩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심지어는 앞반과 뒷반의 선생님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나 수학이나 교과 실수가 주당 실수가 많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주에서 3주 정도는 입학 후에 아이들이 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월이나 아니면은 또 8월 달 이렇게 선생님이 바뀌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씩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알림장이 사라진다는 것도 정말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친절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요. 집에 가기 전에 얘들아 우리 알림장을 쓸까? 아니면 알림장 쓴 걸 줘봐. 선생님이 확인해 줄게. 이랬을 텐데 중학교에서는 이런 알림장 쓰는 시간이 별도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급 클래스팀 공지도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진도나 학습 내용, 준비물, 학습 일정들이 적혀있는 주간 학습 안내지도 없습니다. 각자 모든 선생님들이 별도의 과목에서 안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수업을, 교과 선생님들 수업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라는 부담은 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준비물이나 전달 사항을 직접 학생이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정말 중학교에서 이 알림장 때문에 많이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알림장 때문에 자기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아이들에게 미리 각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정말 큰 변화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요, 수행평가와 단원평가를 학급 내에서 실시하거나 학년별로 하지만 선생님들끼리 서로 논의해서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학기별로 학교생활 통지표로 전달을 했다면 뭐 잘한다, 보통이다, 노력 요함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또 성취도를 3단계로 표현해서 안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중학교에서는요, 과목별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자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을 또 환산이 돼서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이렇게 성적으로 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지필평가는 선생님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수행평가의 경우에는요, 수시로 실시하고 또 선생님마다 각자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요, 초등학교 때는 모든 아이들을 다 입력을 해주셨지만 중학교에서는요, 중학교 1학년은 전체 학생에게 기록을 해줘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는 잘하는 학생들만 학교에서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 중 일부만 입력이 가능하니까 이 생활기록부 관리도 학생들 스스로가 잘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시간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교실에서 먹는 학급들도 많았을 텐데 학교들도 많았을 텐데 중학교에서는요 급식실에서 학년별로 식사 시간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55분에서 60분 정도의 점심시간인데요. 아이들 식사 금방 하잖아요. 하고 나면은 각자 개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담임선생님께서 앉아서 같이 식사해 주시고 아이들 지도를 다 했다면 중학교에서는 각 교실에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이들끼리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기도 하고요. 도서실에서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또 교실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듣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 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들 대부분 잘 적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간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MR 카드도 사용한다라는 게 중학교에 오면 좀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시험지에다 이렇게 답을 이렇게 썼다면 중학교에서는 시험지에다가 문제를 풀고요. 답을 OMR 카드에 표시합니다. 또 서술형 답지도 별도 작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하고 달라진 이 OMR 카드 작성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는요. 이제 유의사항을 잘 듣고 안내도 잘 들은 다음에 OMR 카드의 양식을 좀 인터넷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마킹하는 연습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에 오면은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과교실제라는 건요, 교과별로 정해진 교실이 있고요. 그 교실에서 담당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는 그런 유형을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동을 하면 바로 수업할 수 있도록 책상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준비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가면은 선생님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수행평가 결과물이나 과제물들 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또 다른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또 애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물함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어떤 사물함이 또 존재해요. 그래서 사물함이 있어서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교실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10분밖에 쉬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화장실도 다녀와야 되고 사물함에 가서 물건도 챙겨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교과교실의 어떤 위치를 한번 쭉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또 수업 준비물을 미리 챙겨서 교실로 이동하는 그런 습관, 또 쉬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뭐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사춘기와 학교급의 변화를 함께 겪는다는 것도 큰 변화인데요. 출생 후에 18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가 이 초중 전환기라고 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하는 사춘기, 학교급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2월 달까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3월이면 중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월 달에는
학교에서 최고 학년, 다 알아주는 최고 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면 3월부터는 가장 낮은 학년이어서 눈치를 봐야 되는 학년이라고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와 다른 구조와 시스템으로 학생들 입장에선 정말 중학교에 오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물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초중 전환기의 중요성을 알고 아이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중학생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중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는 팁을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기록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중학교 오면 너무나 바빠요. 듣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지 않으면 학교에 와서도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이동하는 거, 점심시간에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잘 본인 스스로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어떤 생활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잔소리가 아닌 어떤 즐거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가정에서 도와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있었던 어려운 점, 내가 힘든 점을 언제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부모님도 아실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잔소리가 아니고 즐거운 부모님과 대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중학생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잘 적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여유로운 마음 같아요. 마음이 조금 더 열려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심적인 여유가 있으면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왓쌤이었습니다.